이게 보니까 MBA에 이어서 로스쿨 그리고 의사 그 자격 면허 시험까지 통과를 했다고 해요. 그러면 이제 몸을 진단을 또 해줄 네. 수가 있는 건가요? 그러니까는 말씀하신 것처럼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론 시험이라고 그러죠. 네. 이론 시험 같은 경우는 이 챗GPT가 잘합니다. 아. 왜냐하면 우리가 인터넷에 있는 수많은 데이터를 기반으로 공부를 하니까요. 그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실제로 의료 분야에서 뭐 어떤 인턴이나 레지던트 대상으로 해서 이제 보는 시험을 봤더니 네. 이제 정답률이 약 60% 정도로 이제 어느 정도 잘 무난하게 맞췄다. 나오고 있는 것이죠. 이제 그러니까 이거를 가지고 실제 뭔가 완벽하게 의료에 쓸 수는 없을지라도 도움을 주거나 응용하는 영역에 대해서는 좀 고민이 되고 있어요. 뭐 네. 예를 들면 이런 거죠. 실제로 우리가 알고 있는 영상의학과, 네네. 그 영상의학과 같은 경우에는 이미 뭐 우리가 암을 진단하거나 이럴 때 사람만큼이나 인공지능이 진단 잘한다 이런 건 많이 기사에 나왔었잖아요. 네네. 근데 이제 그렇게 진단된 결과를 갖고 결국 이제 사람에게 직접 이렇습니다라고, 그러니까 너 이제 어떤 본인의 상태가 이렇습니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건 지금까지 의사분들이 하셨는데 이 부분에서 요즘에 영상의학과 분들이 좀 모자른 분들이 있거든요. 그러니까 영상의학과 분들의 수요가 좀 모자른데 이 부분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, 그러니까 결국 인공지능이 도와서 대답을 해줄 수 있는 것까지 하면 뭔가 자동화된 형태로 갈 수 있는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이야기들이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그러니까 같습니다. 기존의 인간의 판단력과 어떤 커뮤니케이션 기술까지 합쳐서 그렇죠. AI가 도움을 줄 수 있다. 네네네. 이 정도로 이해를 하면 되겠군요. 네. 자, 그리고 이 챗 GPT가 창작을 한다고 해요. 뭐 책도 이미 나왔다고 시중에. 저는 보지 못했는데 이미 네. 책이 나왔어요? 네, 맞습니다. 이제 실제로 말씀하셨던 것처럼 네. 이 챗GPT를 활용을 하면 계속 대화를 잘해주니까 네. 특정 주제에 대해서 우리가 책을 쓸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가지고 실제로 책을 쓰신 분들도 있는 것 네. 같아요. 그래서 뭐 우리나라에 여러 가지 지금 책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 책들 중에 뭐 예를 들면은 어떤 에세이라든지 사람들에게 뭔가 감성적으로 얘기해 줄 수 있는 뭐 저런 책들이 나오겠습니다. 아하. 근데 보시면은 글을 일단 챗GPT가 썼다고 하고 그러네요. 번역도 이제 또 다른 인공지능이 했다. 뭐 그리고 그림도 AI를 활용했다라는 거죠. 아. 그러니까 글도 이제 만들고 글씨도 이제 그림도 AI를 하는데 이 부분을 만드는데 이제 두세 시간 만에 한 135쪽 분량의 책을 냈고 그리고 그것을 AI로 번역을 했다라고 이제 책이 나온 것이죠. 그래서 뭐 책을 읽어보신 분들은 기본적으로 이 책 자체가 뭐 여러 가지로 신기하긴 한데 이게 약간 문학 서적인데 너무 딱딱한 느낌도 있다. 뭐 이런 식의 평들도 나오곤 있습니다. 근데 이게 단순히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이런 책들이 다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 아마존이라고 하는 우리가 하는 이북 사이트들 있잖아요. 네네. 거기만 보더라도 책이 이미 뭐 수천 권 이상 등록이 되고 있고 특히나 얘가 이제 SF 소설 같이 우리가 못 봤었던 주제들 같은 경우는 새로운 말을 계속 만들다 보니까 이 SF 분야 부분에서 상당히 좀 책이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. 또 경제 분야에서도 좀 이런 30페이지 정도의 어린이용 책이 나와서 많은 사람에게 화제가 되는 등 이렇게 이슈가 되고 있고요. 그러다 보니까 SF 쪽에서는 너무 많이 들어오니까 이제는 조금 좀 조절해야 될 필요가 있다. 뭐 이럴 수준이 나올 정도로 많은 책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. 출판사에 나도 이렇게 챗 GPT로 책 내겠다 접수가 많이 몰리나 보네요. 네네, 맞습니다. 그렇군요. 누구나 쉽게 쓸 수 있으니까 좀 그런 것 같습니다. 근데 이 퀄리티가 어떨지는 뭐 좀 찬반이 있을 것 같긴 합니다.